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을 3D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대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형편없죠.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유머로 승화시켜 사회적 담론까지 만들었던 개그맨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 방송인 정철규 님이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나빠요의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화장하고 가발 쓰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부담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가발도 썼고요. 일단은 옷 자체가 무슨 청청인데 이거 무슨 80년대 이게 버전인데 네. 오늘 그 가수 박주인 누나 네. 자기야 사랑인걸 그분이 오늘 신곡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네. 그 출연을 해요. 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지금 촬영을 하다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고? 아니죠. 블랑카 나름 패션 좀 있어요. 그래요? 눈썹 그리고 지금 섀도우 칠하고 난리 났는데. 가발까지 썼습니다, 지금. 저 그래서 아까 봤는데 흠칫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거 보셨어요? 저 너무 놀랬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고 그렇게 놀라기도 힘든데 놀라시더라고요. 피디님 나빠요를 외치실 뻔한 예. 정말 바쁜 가운데 나와주셨어요. 네, 끝나고 다시 촬영하러 갑니다. 저는. 그러게요.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항상 정수리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데 오늘 정수리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가발을 쓰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발이라서 가마가 없을 겁니다. 아마 가발의 특징은 가마가 없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해 주시면 오랜만에 나온 우리 정철규님 모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전문 프로그램에 왜 정철규 씨를 모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아까 얼핏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 뭐 이런 3D 얘기도 했고.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런 경제 쪽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를 되찾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네네. 듣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굉장히 바쁘시던데요. 개그맨으로서는 우선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그러게요. 자격증을 제가 작년 7월쯤에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개그맨 겸 강사라 그래서 개강사라고 얘기를 뭐 하는데 만드신 거예요, 본인이? 개그맨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개그맨 겸 가수, 개가수. 개그맨은 뭘 붙여도 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욕 같아요. 네, 그렇죠. 개그맨 겸 요리사, 개요리사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또 위험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갖고 이게 있어서. 개그맨만 붙으면은 좀 약간 용어들이 좀 그렇게 되는데 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네, 개강사로 지금 또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고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는 거는 네. IQ가 몇이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 개그맨 최초 멘사 정회원이 됐는데 와.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감사하게도 만점을 받아가지고 156 또는 그 이상 측정 불가가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그리스 정신과에서 세계 IQ 1위인 에반겔로스 카치올리스라는 분이 운영하는 단체 테스트 응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게 네. IQ 172라고 이제.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IQ 172인 사람.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근데 막 가발 쓰고 눈썹 그리고 와서 깜짝 놀랐는데 IQ 172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머리 좋은지 알았어요? 그냥 저는 잔머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예, 감사하게도 뭐 이런 게 뭐 하늘에서 하나 줬나 봐요. 다 안 주고. 어떤 걸 안 줬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인 공평하다면은 뭐 네. 제가 이거 IQ를 높게 줬다면 다른 게 부족한 게 많겠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본인이 노력하기 위해서 아주 네네. 좋은 머리를 가지셨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신이 주지 않은 그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의 강사로 서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네. 그 선택이 내 안에 만들어진 틀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는 선택이 되면 행복하고 행동을 실천할 때 내 삶은 바뀌게 된다. 네. 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뭐가 주위들의 이야기와 충고들 때문에 네. 자꾸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안 되고라는 그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위험해. 나이도 있는데 막 이런 것들에 틀에 갇혀 있다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남들이 한 얘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자꾸 그거에 쌓여가지고 제가 뭘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깨고 진짜 그런 틀이 없었던 순수한 나로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도전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네. 사실 2004년도에 데뷔하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의 위상은 대단했었고 그럼요. 네. 공채로 선발되셨으니 네네네. 그 인기와 명예를 보증받은 자리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슬럼프도 있었고 슬럼프 있었죠. 심했죠. 네. 네, 우울증과. 그러셨어요. 네, 우울증까지. 우울증을 뭐 남들은 몇 1년 뭐 해서 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우울증을 그 유명한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만은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기간이 10년 정도는 제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변하기 위해 상담도 받고 제 스스로도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본인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깨야 하는 자기만의 감옥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틀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틀이 그거였어요. 블랑카 끝나고 나서 개그맨들이나 PD님이나 작가님들이 너 블랑카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너는 더 이상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워낙 해서 캐릭터가 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뭐 이런 거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어떤 팁이나 뭐 이런 거는 일체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행사도 안 하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배제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였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에 남이 날 선택하게 만들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제 깨기 시작했죠.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애증? 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 캐릭터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뭘 하려다 보면 자꾸 그거에 제가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었는데 네. 제가 드라마가 섭외가 왔을 때 혹시 저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이만 좀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갔더니 태국에서 온 붕타오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또 영화 찍으러 가니까 네. 또 스리랑카에서 블랑카 아니라 해서 갔는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경호원 역할이고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제가 좀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개그맨 정철규로 얘기를 했을 때 뭐라도 가수로 치면 히트곡인데 그렇죠. 히트곡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히트작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네.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인생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7260님 정답 1번 정철규 씨. 처음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저 정말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8106님 저 블랑카 씨 팬이었는데 라디오에 안 나와서 섭섭했어요. 자주 나와주세요 하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무대 섰을 때 제일 먼저 KBS 게시판에 어떤 화난 한국 사람이 썼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KBS 공영방송이 대신 뭐 하는 겁니까?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 무대 세워놓고 장난칩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 그리고 네네. 대한민국의 민낯을 이 네.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무대에서 하셨는데 여러 오해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그분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좀 풀어드렸고, 희화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선. 근데 그게 희화화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90% 이상은 블랙 코미디 풍자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사장님 강자를 깠었어요. 그렇죠. 네, 약자를 그러면 깐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소재로 삼으실 때 네네. 여러 자료도 찾아보시고 네. 뭐 증언도 들으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찾기보다는 제가 이미 그 병역 특례라고 군대 대신 그 공장에서 3년 일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제도가 네. 있어요.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국 근로자분 20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동남아 근로자분들 한 10몇 명하고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의 자료보다 실생활에서 제가 봤던 게 3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자료도 물론 찾았지만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본 3년의 그 실화를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도 있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본인이 느꼈던 그들의 아픔을 이제 조금 대중들의 눈높이에 다가가게 유머로서 승화를 시켰던. 그렇죠. 제가 너무 포장했나요? 아니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3년 동안 그때 같이 근무를 할 때 처음에 제가 그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갈 때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한다 그래요. 저는 되게 들떴어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무슨 외국계 회사에 일하는 것 같고 되게 막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어린 나이에 본 모습은 굉장히 이게 슬픈 현실들이 많았어요. 함부로 말하고 네. 당연히 반말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21살 어린 나이에 뭐 형들이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아달라, 이름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어린 놈의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의견에 묵살되고, 그랬었었는데, 저라도 대우해주고 싶어서 이름 물어보고, 그 나라 말로 형이나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 항상 저는 실천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고 제가 개그맨이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개그맨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그래서 했는데, 아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개그 콘서트에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는 개그 콘서트 PD님께서는 이게 너무 어두운 현실이다. 웃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폭소클럽의 PD님께서는 이거 메시지도 있고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우리한테 와서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PD님이 이 코드가 좋았는지 웃다가 진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도 있고 너무 좋다고 이거 당장 이번 주 녹화 뜨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블랑카의 캐릭터를 잡게 된 이야기 뒤에 네. 우리 정철규 씨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때 21살 아주 어릴 때였는데. 데뷔는 이제 25이고요. 네. 근데 이제 21살 때 일하셨고 쭉 해왔는데 이제 40. 제가 올해 맞아요? 40 됐어요. 네. 그런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지금 40살에 다문화 관련 강사 일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죠. 블랑카로 사장님 나빠요 하다 보니까 네. 2달 정도 했을 때 전국의 중소기업 사장단 협회에서 사장님들이 방송국을 찾아왔어요. 그놈 데리고 오라고. 우리는 나쁘지 않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PD님하고 의논을 하다가 당분간은 사장님 나빠요를 조금 배제를 하자.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러면은 블랑카가 한국 여성 봉숙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 문화라든지 좀 잘못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풍자하는 건 어떠냐. 네. 라고 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만든 거예요, 블랑카를. 근데 제가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3년 동안 같이 겪어봐서 아는데 다문화 가정은 제가 사실 많은 정보가 없어서 그때부터 다문화 가정분들을 만나서 실생활 때 듣기 시작하면서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코너가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뭐 몽골에서 왔던 그때 당시 민수 형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몽골 분이고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해서 그 형의 이야기도 듣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 만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문화 센터에 이제 가끔 봉사활동도 나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데 전문적으로 만나는 거에 어떤 자리에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좀 더 진정성 있게 가까이 오래 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따게 됐어요. 그 자격증은 제가 보기에 머리가 좋다고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학교도 무슨 어디 과를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심사 볼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과는, 저는 전작과를 나왔거든요, 공대. 네. 근데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놔두고 얘기를 했을 때 블랑카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면접 심사가 있었는데 3인 1조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분이
앉아서 면접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조에 블랑카 씨가 있는 거 보니까 저 편성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캐릭터잖아요.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면접관도 웃고 저도 웃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강사 활동을 하시는 게 이런 다문화 관련 강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 인식 개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은 또, 다문화 가정분들을 또 한 200명 모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사실 제 말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크레이션이랑 같이 노래나 섞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쪽으로 네. 제가 많이 유도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한민족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는 배타성이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우리나라만큼 우리라는 말을 쓰는 맞습니다. 게 강한 나라가 잘 없는데 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단일민족 순혈주의라는 얘기를 썼었거든요. 교과서에도.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아요. 네, 우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단일민족 국가란 말도 사실 좀 써서는 안 되고 좀 위험한 생각인 거죠. 네. 네. 다민족.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할 만큼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몽골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무지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고 특히 인식 개선 네. 강사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일단은 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조차가 벌써 경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한국의 기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한 게 다문화 가족들조차도 다문화라는 말을 안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양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다양한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정적 인식이 없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 한국 틀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다문화 가족분들도 다문화라는 말을 좋아하질 않아요.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탈북민들 한국으로 지금 와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바로 넘어오는 케이스보다는 중국으로 갔다 거기서 중국 분들하고 5년 10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분하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인데 그분들조차도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다문화 가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네, 아직도 멀었다. 네, 처음에 블랑카 하시고 뭐 이런 코미디 할 때 그때에 비해 네. 지금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사실상 그 한현민이라는 친구가 방송에 네. 나오면서부터 인식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러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제가 늘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문화라는 말도 아까 우리 그 진행자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없어져야 될 말이거든요. 구분 짓는 거잖아요. 네, 모든 맞습니다. 가정은 그냥 가정이고 왜 여기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를 없어지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써야 될 때는 우리 사람과 그냥 지구인과 외계인이 결혼했을 때 그때 다문화 가족이라고 쓰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작년이죠. 저희 난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네네. 시끄러웠을 때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이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이제 네. 기자님하고 하는데 이제 기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3D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 어려운고 이제 힘든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해준다. 그리고 네네. 그 인터뷰 나가고요. 네. 항의 전화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네네. 많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네. 예. 근데 사실상 정말 물론 근데 또 외국인 근로자라 그러면 우리 인식조차도 뭐냐면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어떤 업종에서 일하면 그게 그냥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다니엘 헨리도 외국 출신인데 한국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외국인 근로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 인식은 외국인 근로자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넘어와서 3D 업종에 일하는 분들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갑과 을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이라는 것도 없이 샘 해밍턴, 민턴이 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개강사로 네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고 하지만 그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10분 발현해서 이렇게 네.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강사, 어떤 메신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강의 내용 중에 뭐 그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수가 100만이고 외국인 네. 주민수가 100만이라서 합치면 200만을 넘어가고 있다. 1년에 몇 프로씩 증가하고 어느 지역에 몇 프로가 많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지식 정도는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 잘 하질 않거든요. 그거는 그닥 그렇게 제 생각엔 그래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만나왔던 그리고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실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경제적으로는 강사하시면서 이런 네. 왜냐하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사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들이 많을까? 공익적인 무대 말고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네. 또 경제 프로그램이다 네네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로만 생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무대에 다시 서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개그맨 일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로서는 사실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로서는 그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인데 네. 거기서는 사실 1회당 강의가 맥시멈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가 제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로 생계는 좀 어려운데 그 부분도 저하고 같이 작년에 교육 이수를 끝냈던 다른 강사 선생님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생계를 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일의 건수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보전을 해줘야 되고 저는 보장이 돼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공익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몽골 출신의 버뜨갈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 선생님하고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장이 좀 됐으면 정말 우리가 더 활발하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지금 현재 인식 개선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거와 병행을 해서 다른 일을 같이 해야지만 그렇죠.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질문해놓고 혹시 신뢰되는 질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했는데 아주 제가 적절한 질문을 던졌군요. 네. 해야 되는 얘기는 해야죠. 요즘 시대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자살 관련된 취재를 작년에 했는데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강사가 자살 유가족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강의를 하면서 생계가 유지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위로하는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외국인 이 다문화 강사도 다문화 분들이 직접 하실 때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장을 열어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까지 이루어질 때 또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지금 문자로 인사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경제 프로그램에 와서 네. 개그맨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웃겨야 된다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의 그 부담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 MC 분께서 어떤 저의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게 잘 유도를 해줘가지고 정말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좀 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까 몇몇 분들 지금 저는 모니터로 보지는 못했지만 팬이었다, 나와서 너무 반갑다, 자주 나와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5540님도 정철규 진짜 좋아했는데 왜 TV에서 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오셨고 4074님 뭐 새싹으로도 우리 정철규님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805님은 와 정철규님 멋지게 변신하셨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5374님 생생경제 들으면 새로운 정보 오늘도 알게 됐네요. 한국인이셨군요. 지금 하셨나 봐요. 네, 일단 제가 일단은 제가 진짜로 외국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제가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서 저는 다문화의 기억 전문 강사라 할 얘기도 참 많은 게 얼마 전에도 제가 수원에 있는 그 무릎을 잘 본다는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원무과에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옆에 계시던 손님 분께서 왜 사진을 찍냐 그래서 저분 개그맨 블랑카시다라고 했더니 진짜네 하더니 저보다 어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보더니 반말로 블랑카야 안녕 이러더라고요. 이제 옆에 그 원무과 그분이 반말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더니 저보고 죄송해요 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한 번 저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들이 그쵸. 있네요. 저한테 반말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외국인이었어요라는 말은 뭐냐면은 외국인이라서 반말을 해도 된다라는 그 전제 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조금은 외국 사람이라서 편하게 반말하는 이 소수겠지만 네. 깔려있는 문화 자체가 점점 개선돼서 나중에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운명이네요. 네. 우리 개그맨 정철규 씨의 더 멋진, 더 깊어진 웃음과 강의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